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컴퓨터 교육 쪽에 요즘에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컴퓨팅 사고력 안에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 분해라는 요소가 있어요.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 가능한 최소 단위로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인데요. 그게 꼭 컴퓨터 교육 분야, 뭐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문제 해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저희 같이 논문 같이 구조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문제를 분해하는 습관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서론부터 이렇게 써 나가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.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고, 그리고 막혔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,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는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, 그럴 때 이렇게 문제를 분해해서 그거를 각각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자기에게 맞게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 이러면 논문이 뭐 A라는 논문 한 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그게 안에 보면 크게 서론, 본론, 결론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. 그 전체적인 형식적인 구조는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는 분야, 관련 논문을 쓰시는 그 분야에 보시면 전반적인 어떤 형식적인 틀이 있을 거예요. 그런 형식적인 그런 서론, 본론, 결론 이런 틀이 있는데, 그 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본론 안에서도 보면 연구 대상이라든지 연구 절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더 작은 챕터로 나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그런 대상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논문이 덩어리 하나였는데, 형식적인 틀, 서론, 본론, 결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바뀌고, 그게 또 세분화되고 내용적인 면까지 세분화되다 보면 항목이 한 7, 8개, 때로는 한 10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목록을 이렇게 좀 펼쳐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접근하시기 쉬운 것부터 써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세분화를 하시면 아마 논문 작성에 일정을 짜시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논문을 쓰실 때는 아무래도 연구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결과 이런 부분들은 좀 형식적으로 갖춰진 면이 있어서, 그리고 연구를 하신 결과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작성이 용이하실 것 같아요. 만약에 막힌다면 어떤 그 단어 같은 것들이나 어떤 문맥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, 그리고 시사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쫙쫙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틀을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 접근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오히려 서론과 결론 그리고 초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. 그 요 세 가지는 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특히 결론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현하는 부분도 있지만, 앞쪽에는 어쨌든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,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, 서론과 결론과 초록은 또 이 논문 전체를 요약하는 거니까, 그래서 초록은 제일 마지막에 쓰셔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세 부분이 계속 연동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게 본론과 결론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도 이미 약간의 생각과 틀은 정해 놓으셨겠지만,
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하실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,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로 하기엔 일상적인 용어로는 표현하기가 쉬운데 그걸 학술적인 용어로 쓰기에는 까다롭잖아요.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본문과 결론을 작성하시면서 그게 틀이 잡혀졌더라도 이렇게 조금 다시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계속 글을 쓰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이 연구를 왜 하지? 누가 이 연구를 필요로 할까? 이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. 이게 글이라는 게 뭐 다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맥락적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뒷부분을 쓰다 보면 앞부분이 보완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앞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뒤에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결론을 표현할 때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컴퓨팅 사고력에서 말하는 문제 분해라는 것을 논문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. 뭐든지 큰 덩어리로 놓고 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고 힘든 것 같아요. 그걸 잘게 쪼개서 오늘 할 수 있는 것, 지금 할 수 있는 것, 이렇게 분해를 해서 달려들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요.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부분을 100을 다 하지 못했더라도 한 60 정도만 했더라도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그걸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할 영역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데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